자, 통계적 추정, 표본 비율에 대해서 설명할게. 일단 모 비율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모 집단 전체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사건의 비율을 모 비율이라고 해. 그러니까 집단 전체가 300명인 학생이 있었던 거야. 그 중에 안경을 낀 학생이 지금 현재 60명이 있네. 60명이 안경을 꼈지. 그럼 이거는 모 비율이 새로운 개념이야. 모 비율이 300분의 60이 됨을 의미해. 근데 이 중에서 쌤이 150명을 추출을 했어. 근데 그 중에 안경 낀 학생이 33명이 있네. 그럼 추출한 사람의 수를 X, 이거를 N이라고 하고, 조건에 만족한 사람들을 X라고 하면 N분의 X가 P 해시다 라고 읽어주고, 얘를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야. 표본 비율들에 대한 평균은 모 비율과 같고,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은 모 비율 2개 곱한 거를 n으로 나눠준 거와 같아. 이건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지. 표본 비율에 대한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 20%가 B형이래. 우리 이항분포 하던 거랑 이가 좀 비슷하거든? 자, 일단 전체 학생 20%가 B형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모비율이야. 모비율 100명을 추출할 때 100명은 이제 n이 되겠지. 표본 비율에 대한 조사를 보면 추출한 100명의 표본들에 대한 평균이 표본 비율의 평균이 모비율과 같은 거니까 0.2가 되는 거고,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은 100, 그 다음은 10분의 2, 10분의 8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0,000분의 16이 되고 100분의 4의 제곱이 되니 분산은 0.04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표준 편차로 물어보면은 시그마 P 해시 되는데 0.04의 루트를 씌워주면은 아니다, 0.04 제곱이다. 이게 0.04지,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표본 비율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X가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X 자체가 확률 변수로서 의미를 갖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수 있고, 정규 분포를 따르니 Z화가 가능해지고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다 라는 거야. NP의 곱이 5 이상이면은 N은 충분히 큰 값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했어. 자, 여기서 표본 비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확률 변수 X는 크기가 N인 표본 중에서 어떤 특정을 갖는 사건의 개수이므로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0, 1부터 N까지. 자, 우리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0, 1부터 N까지잖아. 여기 일어날 확률이 그러면 P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N개의 표본에서 일어날 확률이 P가 되는 사건의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를 X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X의 평균이 NP가 됐잖아. 그치? X의 분산은 NPQ가 되고, 이렇게 배웠었지. 근데 그 X를 N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N분은 게 P 해시 의미하는 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X를 표본의 크기로 나눴으니 얘는 N분의 2X와 같아지고, 그래서 NP를 N으로 나눈 거라 P와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V의 P햇도 마찬가지야. V P햇도 V에
n분의 x와 같은데 v는 n제곱이 기수로 나오고 npq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n이 하나만 약분이 돼서 n분의 pq로 남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p햇의 p햇이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p햇의 평균을 빼고 p햇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pq로 나눠주면 이게 z로 바뀌게 되는 거지. z화 과정은 그 대상에 얘가 뭐라고?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 얘가 요 자리는 항상 앞에 있는 대상의 평균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는 뭐가 온다고? p햇의 표준 편차가 오는 거야.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오는 거다. 자, 개념 체크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 개념 체크로 연습하면은 1000명의 학생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 중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200명이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 있지? 이게 P를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P가 5분의 1이야. 모비율은 구해버렸네. 5분의 1. 자, 이미 추출한 200명, 거른 학생이 50명. P햇이겠지? N이 240, 이거는 X.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X. 그래서 P햇은 240분의 50이다. 이렇게 가면 돼. 여기 숫자가 생략되어 있네. 뭔지 모르겠다. 그냥 5로 한번 해보자. 얘는 5분의 1이야. 모듈과 같다죠. VPS는 n부분의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25의 제곱분의 4에 4가 나와. 4는 2의 제곱이겠지? 그러면은 25분의 2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모비율이 0.1인 모집단에서 각각을 구해보면은 자, 이 P햇은 어떻게 된다고? 모비율인 P가 된다고. P가 지금 10분의 1이지. VP햇은 어떻게 간다고? VP햇은 표본의 크기 N분의 P와 1 빼기 P. 그게 Q야. 그래서 100의 제곱분의 9가 나와. 9는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시그마 P햇은 뭐로 나온다? 100분의 3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야. P햇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표현하면 P햇은 정규분포 P와 n분의 PQ를 따라간다 라고 할 수 있으니 10분의 1과 100분의 3의 제곱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3번은 P햇이 얼마보다? 100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묻고 있으니까 이것은 Z화 시키면 Z화 어떻게 시켜야 돼요? 100분의 4에서 P를 빼고 요거 루트 씌운 거 100분의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요것에 대한 계산은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PZ가 잘못 적었네. 1이 아니에요. 100분의 10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묻고 있는 거고. 자, Z축상에서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Z축상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클 확률은 이만큼 0.477이고 이쪽 편 0.5가 돼서 0.977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표본 비율에서 확률인데 지역의 투표율이 50%야. 그러면은 P가 2분의 1이거든. 유권자가 100명이잖아. 이렇게 얘네들을 잘 찍어놔. 이렇게 N이 뭔지 P가 뭔지. 투표를 한 유권자가 이거 이상일, 이거 이하일 확률은 100명 중에서 투표를 한 사람의 수가 다음과 같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을 100으로 나눠주면 표본 비율이 되겠지? 표본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p햇이 100분의 60 이하가 될 확률은 하고 묻고 있어. 그럼 얘는 확률은 항상 Z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Z로 가주면 되는데 Z화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p햇의 평균을 찾아야 되겠지? 평균은 2분의 1이 될 거야. VPS도 찾아줘야 되겠지? n이 100이었으니까 100분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400분의 1, 20분의 1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0분의 50에서 평균인 2분의 1을 빼고 20분의 1로 나눠주면 이게 Z화가 되어 100분의 50에서 60에서 2분의 1을 빼고 20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0이라서 아예 이쪽 부분은 사라져요. 그냥 이 부분이 통째로 0이 됩니다. 분자가 0이었으니까. 얘는 분자를 계산하면 이 부분이 100분의 50이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0이 되거든. 100분의 10분의 20분의 1인 거니까 얘는 10분의 1과 같고, 그래서 전체 다 계산하면 20분의 1분의 10분의 1은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뒷부분은 2가 돼요. 다 해서 0과 2 사이의 확률은 0.477이가 되겠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여기 있는 밑에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자. 고등학교 학생의 3분의 2가 방학자. 그럼 P가 얼마? 3분의 2. 50명을 이미 추출. 자, 이미 추출한 학생 중에 대한 비율인 거니까 표본 비율. p햇이 100분의 60과 100분의 80 사이가 될 확률. 요거 묻고 있어. 그러면 이 p햇을 찾아주면 이 p햇은 p랑 같은 거고 vp햇은 뭐가 된다고? 총 인원 50명에 대해서 3분의 2와 3분의 1의 곱과 같아져.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약분하면 25가 되거든? 그럼 25 곱하기 9가 15에 225가 되거든? 그게 15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미 빨리 계산해 보니까 얘가 15분의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됐어. 이건 너가 계산해야 돼. 자, 얘에서 이제 Z화 시켜볼게. 여기서 평균인 3분의 1을 빼야 되겠지? 100분의 60에서 3분의 1을 빼고 뭐로 나눠줘? 15분의 1로 나눠줘. 이것부터 먼저 계산하자. 그러면 얘는 300분의 180 빼기 6이 돼야 되겠지? 아니지. 200이 돼야 되지. 그걸 15분의 1로 나눠줬다. 위에 분자가 마이너스 20이네. 그러면 30분의 마이너스 20인 거야. 약분하면 2니까 잠깐만. 계산 잘못한 것 같아. 잠깐만. (25 곱하기 9가) 229, 15제곱 맞고. 한 번 더 하자. P가 3분의 2고 n이 50이고 p햇이
100분의 60과 100분의 80 사이일 확률을 묻고 있고, 이 p 햇이 3분의 2고 vp 햇은 50분의 3분의 2와 3분의 1의 곱이고, 그러면은 9 곱하기 50분의 2니까 약분하면 25고 15분의 1에 대한 제곱과 같아지고, 그럼 vp햇이 15분의 1에 대한 제곱이면 이제 얘를 Z화시키기 위해서 100분의 60에서 평균이 3분의 2를 빼고 15분의 1로 나눠준다. 300분의 3을 곱하니까 180이고 100을 곱하니까 200이고 300분의 20 15분의 1로 나눠준 거지. 아이고, 이거 계산을 이렇게 했냐. 이거 다 계산하니까 여기는 1 나오네. 이 부분이 이제 1이 됐어. 이건 Z가 됐고, 그래서 이제 올 80으로 바꿔서 계산해볼게. 80이면은 여기 240이거든? 이게 40이네.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쌤 아까 계산할 때 마이너스를 안 적었던 것 같아.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지금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얘는 2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 찾아주면 돼. 자, Z축상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은 이만큼이 0.3413이고 0.477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돼요. 그때 5, 8, 1, 8, 0.8185가 정답입니다. 자, 이건 한번 해봐. 밑에 거는 자, 모평균의 추정이야. 이번에는 모평균을 모를 때 요거는 시험 범위에서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외하도록 할게요. 모평균 추정을 건너뛰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길이도 건너뛰겠습니다. 신뢰 구간 추정하는 건 안 들어간다고 하셨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진도 범위겠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 문제까지만 풀자. 자,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냥 합시다. 어느 컴퓨터 회사 직원의 P가 얼마? 10분의 8이고 인터넷 중독 판정을 받지 않는데 얘네들이 그러면은 100명의 이미 추출이 있다고 하니까 P 햇이 이게 75가 아니야. 100분의 75 이하일 확률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N으로 항상 나누고 조사를 해야 돼. 오늘 좀 펜이 이상하군요. 펜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가서 100분의 75 이하일 확률. 요거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가면 돼? P. 이건 Z화 시키면 되고 100분의 75 빼기 10분의 8하고 뭐로 나눠준다? 당연히 VP 햇을 찾아야 되겠지. N이 100이고 10분의 8에 10분의 2를 곱해줘야 돼. 얘 뺀 거, 1에서 뺀 거 100분의 16인 거니까 100의 제곱에 4의 제곱이잖아. 100분의 4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야, 분산이. 그럼 요 안쪽에 있는 게 표준 편차인 거니까 100분의 4로 나눠줘야 되겠지. 요렇게 가면은 100분의 마이너스 5에 100분의 4인 거니까 요게 지금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1.25랑 같다. 그럼 Z축상에서 요렇게 가서 여기가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25야. 요게 확률 묻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의 이 부분이 0.394래. 그럼 앞쪽에 해당되는 여기 영역은 어떻게 돼야 돼? 0.5에서 빼면 되지. 0.5, 절반이 0.5라 했으니까 0.394를 빼주면 돼.
그럼 0.106이 나오게 되겠다. 그치? 이게 정답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부교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